신인간혁명 제16권 이케다 다이사쿠 날갯짓. 니치렌 불법은 인간주의 세계 종교라고 말한 야마모토 시니치의 인사에는 강한 확신이 넘쳐 있었다. 시니치의 말에 장내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준공식 마지막에 시니치는 설계, 시공에 관련된 회사의 대표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시니치는 가능하다면 건설 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정본당 건설을 시작하면서 작업에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니치 뇌리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시니치는 날마다 전원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계속 제목을 보냈다. 매우 심하게 추운 날과 몹시 더운 날에는 자주 측근 간부에게 오늘은 몇 명이 작업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양말이나 셔츠 등을 선물로 나눠준 적도 있었다. 또 시니치 자신이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응대해준 사람과 묵묵하게 작업에 면류하는 사람에게 기념 메달 등을 증정한 적도 있었다. 땀 투성이가 돼 시멘트를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 철골을 짊어진 사람이 있다. 높은 쇠기둥 위에서 볼트를 조이는 사람이 있다. 작업장에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기의 대전당인 정본당 건설의 위대한 공로자다. 어느 날 건설 현장을 방문한 시니치가 말했다. 작업에 몰두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영원히 남을 불멸의 정본당을 건설하려는 기계가 절절히 느껴집니다. 공사가 무사고로 대성공하기를 날마다 기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깊숙이 머리 숙여 인사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준공식에서 수많은 작업 종사자를 떠올리며 합장하는 심정으로 각 회사 대표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건넸다. 사람들은 건물의 장엄함에는 감탄한다. 그러나 공양이나 힘든 작업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는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노고를 주시하는 마음에서 인간주의 행동이 시작된다. 정본당에 건립해 기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8년 5개월, 이제 본문의 계단이 될 대전당을 당당하게 완성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9월 28일 이래 총본산에서 전력을 다해 정본당 낙성 경축 행사를 지휘했다. 니타스 법주와 협의를 하고 잇따라 도착하는 해외 멤버를 격려하는 등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나날이었다. 10월 5일에는 총본산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건설을 추진해 온 개천회관, 수송센터 완이당이 완성돼 시니치가 테이프 커팅을 하고 개관식을 거행했다. 개천회관은 프레스 센터로 하고 수송센터는 등산회를 운영하는 거점으로 사용한다. 또 완의당은 등산회 참가자들이 이용할 커다란 목욕시설이다. 7일에는 해외 멤버 3,000명이 창제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대어본전을 봉안전에서 정본당으로 천좌했다. 11일 대어본전 천좌 대법요를 거행해 정본당에서 처음으로 어계비를 했다. 본문의 계단이 되는 정본당의 대어본존을 안치한 것이다. 참석자의 창제가 울려 퍼지면서 수미단의 원형문이 좌우로 열리자 아름다운 아침로를 떠올리게 하는 붉은 빛의 감도는 황금색의 갖가지 색실로 무늬를 엮어짠 또 하나의 수직문이 나온다. 그 문이 올라가자 금색 찬연한 감실이 나타난다. 모두 엄숙한 마음으로 합장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경축 식전의 중심 행사인 10월 12일 정본당 완성봉고 대법요를 맞았다. 야마모토 시니치에게는 건립기진 발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분투해 온 날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목숨을 건 진지한 승부로 날마다 생명을 연소하다 보면 세월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 정본당 완성을 대어본존에게 삼가 아뢰는 시니치의 경찬사는 계속됐다. 지금 다행히도 중일 국교 정상화를 이뤄 아시아의 단절을 해소하는 서강이 밝아오니 오탁의 긴 어둠을 물리치고 동양 하늘에 전쟁의 구름을 지우려는 서상인가. 정본당 출현을 계기로 바야흐로 동양 광포 시대의 막을 열어야 할 때인가. 법은 스스로 넓혀지지 않으니 사람이 법을 넓힘으로 인법이 함께 존귀한 도리이니 바라건대 제천도 우리가 지향하는 진실한 평화를 향해 길을 조람하소서. 평화에 대한 결의
머리에 넘친 경찬사가 끝나자 다시 독경을 하고 환희의 창제가 울려 퍼졌다. 완성 봉고 대법요 마지막에 니타스 법주가 시니치에게 기념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감사장에는 시니치가 건설위원장이 돼 정본당을 건립 기진한 일이 종문사상 미증유이며 또한 영구불멸의 대공적으로서 종문일동 모두 함께 칭탄하는 바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정본당 천장에 메아리 쳤다. 시니치는 이 감사장은 고락을 함께한 모든 동지에 대한 크나큰 칭찬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참가한 동지 또한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축복하는 박수를 보냈다. 이 사제가 불이한 마음의 연대에 바로 창가학회의 불굴의 강함이 있다. 완성 봉고 대법요가 끝난 후 법정에서 멤버 1000명이 검은고를 연주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정본당 원흉각에는 폭 100m, 길이 23.6m의 붉은빛 큰 막이 쭉 걸려 있었다. 지난해 열린 도쿄 문화제에서 의상 담당을 맡은 멤버 210명이 담당해 20일 동안에 완성한 것이다. 본문의 계단이 될 정본당 완성 의식의 어떠한 형태라도 좋으니 전력을 다해 장엄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업무 시간 틈틈이 철야를 해서 꿰매어 완성했다. 그 커다란 막이 돋보이는 법정에 1000명이 연주하는 검은고 대연주가 울려 퍼졌다. 멤버는 유파도 연주 비법도 달랐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멤버가 한자리에 모여 연습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한 조건에서 더구나 야외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 연주를 훌륭하게 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모두 마음이 불타고 있었다. 대성인의 유명이 실현되는 정본당 낙성 대식전이다. 반드시 대성공하겠다. 시니치의 아내 미네코도 이 대연주 참가자 중 한 사람으로 검은고 연습을 거듭했다. 식전 당일에는 내빈 응대 등으로 출연하지 못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성공을 진지하게 기원했다. 연주는 벚꽃 변주곡, 벚꽃 만발의 노래 그리고 정본당 찬가로 이어졌다. 환희가 표현되어 우아하고 장중했다. 연주가 끝나자 활짝 깬 하늘에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념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13일은 정본당 법정 용출 천수 대법요를 거행했다. 법정에 설치된 8엽 연못의 대분수를 처음으로 가동하는 의식이다. 정본당에서 열린 법요에 이어서 법정에서는 분수의 첫 분출식을 시작했다. 사방에서 팡파리가 드높이 울리는 가운데 니타스 법주와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연못에 물을 붓고 시니치가 펌프 스위치를 눌렀다. 연못 중앙에서 분수가 30m 높이로 힘차게 솟아올랐다. 그 물기둥을 향해 연못 주위에서도 분수가 솟아 8개의 곡선을 그렸다. 그리고 중앙 분수를 감싸듯 설치한 몇 군데에서도 물이 솟아올랐다. 음악대와 고적대가 경쾌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태양빛을 받아 분수에 무지개가 떴다. 분수는 음악에 맞춰 환희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물기둥 건너편에는 정본당이 저 멀리 후지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매우 아름다운 한 폭의 명화였다. 분수를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한 여자보원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기가 정본당이에요. 그리고 분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이지요?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본당 외형도가 발표되었을 때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다. 본문의 계단이 되는 정본당 공연에 참가할 수 있다니 이렇게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니? 여기에 훌륭한 분수까지 생기는 거 보구나. 빨리 보고 싶구나. 그렇게 기뻐하던 어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 어머니는 암 선고를 받아 앞으로 남은 생애가 1년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정본당이 생기니까 광선유포를 전진시켜야 한다며 병마에 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 또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다. 어머니는 법화경 수령품에 설해진 갱사 수명, 다시 수명을 받는다의 실증을 나타내고 5년이라는 세월을 꿋꿋이 살았다. 그리고 2년 전 정본당 완성을 고대하며 타계했다. 분수에 걸린 무지개를 보면서 딸은 맹세했다. 어머니, 목까지 분발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회의 행복의 무지개를 뜨게 할 거예요.
그녀에게는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미소 짓는 어머니 얼굴처럼 느껴졌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정본당 낙성 대법요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완성한 정본당을 총본산에 공양하며 모든 사명을 마친 정본당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부위원장인 주조 기요시가 회계 보고를 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가 정식으로 승인한 수지결산 보고였다. 주조는 정본당 건설에 따른 수지와 총본산 측에 설치된 정본당 운영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자산과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했다. 주조는 최종 공양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 그 밖의 잡수입을 합쳐 정본당 종합사업 수익금 총액이 487억 5,820만 5,011엔이 N이라고 보고했다. 이어서 지출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정본당 본체 건설에 228억 7,080만 6,898N, 정본당 토지 대금과 정비비에 32억 2,756만 120N 등등 정본당 건설에 든 사업비 합계는 316억 2,059만 9,601N이었다. 또 정본당 유지기금으로 6억 엔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에서 아직 남아있는 공사와 그 예산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잔여금이 생길 경우 정본당 유지기금으로 이월한다고 발표했다. 1엔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은 지극히 상세한 보고였다. 마지막에 법화관 총강도인 야마모토 시니치가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다. 시니치는 모든 참가자에게 축복과 감사의 뜻을 말한 후 새로운 출발을 결의하자고 촉구했다. 아무튼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 중요한 사업을 완수하면 이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안심하고 안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정본당을 훌륭하게 완성한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커다란 과제를 성취하고 그 기쁨의 여운에 잠긴 사이 사람은 방심해져 투쟁심도 경계심도 있고 안일과 타성에 빠진다. 실은 그것이 바로 마다.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마가 틈탈 것이니라. 어서 1190쪽라는 말씀 그대로다. 그러므로 상승의 길을 걷는 자는 승리했을 때 투구끈을 더욱 조여라. 는 말을 생명에 새겨야 한다. 신이치는 스스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투지를 불태우면서 호소했다. 정본당 완성은 이 대불법이 세계 종교로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구제할 준비를 완성했음을 뜻합니다. 정본당 완성으로 기반 구축은 끝났고 대성인이 목적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광선유포의 본 무대가 이 10월부터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광선유포를 총 마무리하는 개막을 맞았습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영원히 본인 묘입니다. 그러므로 광선유포의 깃발을 내걸고 미래를 향해 영원히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심을 견고히 해강을 건너고 견고히 해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폭풍을 거친 파도도 넘어 법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에 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바랍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정본당 건립으로 대투쟁을 마쳤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신이치는 그런 마음을 타파하고 새로운 여정에 징을 쳐서 드높게 울렸다. 모두 눈빛을 반짝였다.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튿날 15일에는 정본당 세계평화기원 대법요를 거행했다. 이날 오전 다이세키사가 있는 후지노 미야시에서는 미일 음악대와 고적대가 행진했다. 일본어와 영어로 다 함께 구축하자 세계평화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고 씩씩하고 명쾌한 트럼펫, 드럼, 경쾌한 파이프 소리를 울리며 화려하게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대부분 미국 음악대와 고적대도 참가한 이렇게 규모가 큰 행진은 처음 봤다. 미일 멤버가 사이좋게 발랄하게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주민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세계 평화의 모델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정본당에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이 마을에도 드디어 세계 평화가 찾아오는군요. 우리 마을이 세계의 후지노 미야가 된다니 정말로 기쁩니다. 정본당 건립을 시민도 함께 기뻐했다. 세계 평화 기원 대법요에 앞서 야마모토 시니치는 정본당 건설 공사에 종사한 멤버 대표와 묘단 기저부에 수납한 세 개의 돌 제공자들과 법정 계단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시니치는 건설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노력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성 어린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공적을 영원히 기리고자 이름을 새긴 현창비를 묘단 기저부에 수납하기로 했습니다. 동판에 이름을 새긴 현창비는 이미 준비되어 앞에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어려운 공사를 극복하고 인류의 유구한 평화를 기원하는 대전당인 정본당 공사를 완수한 묘법 장인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 그 공적을 영원히 기린다는 문구가 새겨 있었다. 멤버는 신이치의 마음을 접한 느낌이 들었다. 모두 감개무량해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신이치의 제안으로 이날 식전에 초대를 받은 3개의 돌을 제공해준 사람들이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등에서 120여 명이 모였다. 그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멤버들은 나이 차이도 많고 직업도 무역회사 경영장, 상사원, 선원이나 예술가 등 다채로웠다. 신이치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3개의 돌이 정본당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손자의 손자대까지 전하며 긍지로 여겨주십시오. 민중 설립인 정본당은 민주시대의 상징이며 민중 찬가의 대전당이어야 한다. 신일치는 정본당 건립에 진력해준 분들을 어떻게 찬탄하고 격려해야 할지 언제나 마음을 썼다. 모든 사람에게 부처의 생명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불자, 모든 사람이 보탑이라고 불법은 가르친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데 바로 불법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의 리더는 사력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본당에서 열린 세계 평화 기원 대법요에 이어서 오후에는 원융각 앞 특설 무대에서 세계 평화 문화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문화제는 정본당의 완성을 경축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일본 무용으로 막을 열었다. 제2막에서는 여자부의 리듬 댄스와 부인부의 민요춤, 음악대의 연주와 일본 멤버의 환영 연기가 이어졌다. 무대는 제3막, 세계는 하나로 옮겨졌다. 홍콩 버스의 사자춤, 브라질 버스의 밝고 쾌활한 삼바, 미국 버스의 하와이안 댄스 등 가지각색의 민족 의상을 몸에 두르고 열연했다. 성원과 대갈채가 하늘에 춤췄다. 또 유럽 멤버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시 영광을 향한 출발을 바탕으로 창작 발레를 선보였다. 세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의 결의를 온몸으로 표현했다. 춤을 추어라. 일어서서 춤을 추어라. 춤추며 나오셨느니라. 어서 1300쪽라는 성운을 방불케 하는 환히 용약하는 춤이었다. 신이치는 하나의 공연 목록이 끝날 때마다 자, 함께 출발합시다 하는 마음을 담아 찬탄의 박수를 보냈다. 제3악 전진의 맹세에서는 고적대가 연주하는 드보르자크 작곡 신세계 교향곡의 선율을 배경으로 왕조풍의 의상을 두른 일본 남녀 청년의 무용이 펼쳐졌다. 신세계 실로 그 막이 열렸다. 여기서 신이치가 각국 대표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피날레를 장식했다. 선생님과 영원히의 선율이 흘렀다. 이 노래는 일본 동지의 애창곡 오늘도 힘차게의 미국 버시 영어로 가사를 붙인 것이다. 멤버는 이 땅 저 땅에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 인생의 스승인 야마모토 시니치와 약속한 공전의 맹세를 담아 이 노래를 불렀다. 다 함께 곡에 맞춰 크게 손을 흔들며 열창했다. 국적도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그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세계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국가 민족을 초월한 인간과 인간의 결합, 그 축도가 여기에 있다. 노래가 끝나자 대환호성이 일었다. 선생님! 모두 그렇게 외치며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손을 흔들었다. 목마를 타고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넘쳤다. 참았던 벅찬 마음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해외 멤버는 모두 정본당 낙성식에 참가하고 싶어 일도 열심히 하고 생활비를 절약해서 여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몹시 애를 태운 끝에 휴가를 얻어 전 세계에서 일본에 왔다. 야마모토 선생님과 함께 정본당 완성을 축하하자.
선생님과 세계 평화를 향해 출발하자며 이를 악물고 열심히 분발해서 오게 된 일본 방문이었다. 그런 만큼 지금 꿈에 그리던 만남이 실현돼 기쁨이 복받쳐서 솟아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다. 뜨거운 그 도심에는 환희의 불꽃이 불타오른다. 그 순간 괴로웠던 날들은 황금의 역사로 변한다. 멤버는 매우 감격해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세계 광포를 향해 출발하자고 서로 맹세했다. 신이치는 모두의 뜨거운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다. 그 구도의 일념이 기뻤다. 신이치는 양손을 들어 응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즐깁시다.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을 위해 저쪽에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서를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대강당 옆 정원에는 다도가 마련됐고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해외 멤버를 대접하려고 신이치가 제안했다. 신이치는 정원으로 가서 멤버와 악수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또 차를 다리거나 마실 때 예의 범죄를 가르쳐 주는 등 먼 곳에서 오신 벗을 환대했다. 그리고 신이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귀국 제1진 멤버를 배웅하기 위해서다. 지금이 발심을 위한 빛을 보낼 기회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간 신이치는 먼저 홍콩 멤버와 굳게 악수를 나눴다. 장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홍콩은 내가 아시아 방문의 첫걸음을 새긴 선구의 천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동양에 행복의 빛을 보내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신이치는 차례로 악수를 나누며 말을 건넸다. 정본당 완성은 바야흐로 본격적인 세계 광포의 막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세계를 비출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태양이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광선유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도 아내와 함께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열심히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진지한 격려에 모두 신이치의 진심을 느꼈다. 감동과 새로운 다짐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멤버가 버스에 오르자 신이치는 아내 미네코와 함께 버스가 지나는 도로변 돌담에 올라섰다. 그리고 약 1시간 동안 귀국하는 제1진 멤버의 버스를 배웅했다. 동지는 모두 그 나라의 광선유포를 짊어진 소중한 불자다. 각자 나라로 돌아가면 믿고 의지할 만한 선배나 동지도 거의 없다. 스스로 홀로 일어서 새로운 광선유포의 길을 열 수밖에 없다. 대하의 흐름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한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 광포의 원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자 신이치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신이치와 미네코는 힘내세요. 힘내세요 라는 마음으로 외치면서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크게 흔들었다. 이튿날 10월 16일은 구원의 등불의 점화 대법요가 열렸다. 정본단 중앙 다리 앞에 설치한 구원의 등불에 등화대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다. 이 등불에는 무명의 어둠을 타파하고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화롯불이라는 의의가 담겨 있다. 정본당에서 열린 어계비에 이어 파란색 블레이저를 몸에 걸친 청년 7명이 하얀 연기가 오르는 횃불을 들고 법정 계단에 나란히 섰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 세계 6대주와 일본 대표 청년이다. 맑게 갠 가을 하늘에 팡파르가 드높게 울려 퍼졌다. 청년들은 일제히 봉화대를 향해 달려갔다. 봉화대 앞에는 양복 차림의 야마모토 신이치가 서 있었다. 구원의 등불은 봉화대가 높이 1.48m, 직경 2.31m로 위로 갈수록 퍼지는 5층 원반을 쌓아 올린 형태이다. 달려온 일본 청년이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금색의 횃불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신이치는 봉화대 옆에 서서 건네받은 횃불을 들어 올렸다. 6대주의 청년들도 봉화대를 둘러섰다. 신이치가 횃불을 기울였다. 청년들도 뒤를 이었다. 봉화대 중앙에서 새빨갛게 불이 타올랐다. 호포가 울려 퍼지고 박수 소리가 널리 메아리치고 분수가 드높게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것은 세계 광포를 향한 맹세의 등불이자 인류의 어둠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었다. 또 평화를 바라는 건 인류의 연대와 정열의 불꽃이었다. 신이치는 이날도 귀국하는 유럽, 북남미 멤버 약 1,300명이 탄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 옆에 서서 배웅했다.
버스가 떠날 때마다 멤버의 건투를 기원하며 계속해서 양손을 높이 들고 크게 흔들었다. 신이치는 우리 동지의 가슴 속에 광선유포를 맹세하는 구원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다. 신이치의 모습을 발견한 해외 멤버는 버스 안에서 환호성을 울렸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힘차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안녕히 계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은 타오르며 널리 퍼진다. 혼도 또한 불타오르며 널리 퍼진다. 리더의 가슴에 하늘이라도 태울 듯한 투혼과 정열이 훨훨 타고 있으면 지금은 반드시 버스로 전파할 것이다. 이튿날 17일은 경축법요 마지막 날이자 정본당 기념품 매납 대법요가 열렸다. 수미단 아래 매납실에 여러 가지 기념품을 수납하는 의식이다. 근행에 이어 야마모토 신이치가 인사했다. 신이치는 오늘까지 치른 모든 행사가 맑은 날씨 속에서 무사고 대성공으로 마치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전원에게 인사를 한 후 보전에 올린 5개의 농나무함에 대해 설명했다. 각각의 함에는 정본당 건립 발원식 때 읽은 니타스 법주의 원문과 신이치의 발서 원문 외에 건립 발원식에서 법주가 착용한 법의 한 벌, 정본당 공양자 명단, 이번 대법요 참석자 명단 등을 담았다. 매납할 정본당 기념품을 농나무 함에 넣고 다시 구리 상자에 넣어 대어본전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묘단 기저부 방에 두었다. 신이치는 그렇게 설명한 후 저편을 우러러 보듯 고개를 들면서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방은 정본당 건설위원회가 결의한 후에 예하의 인가를 얻어 첫 번째는 오늘부터 700년 후, 두 번째는 3000년 후, 그리고 세 번째는 1만 년 후에 열기로 했습니다. 감탄하는 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다. 그러나 모두 장대한 구상에 가슴이 설렜다. 후세 사람들이 공양자 명단을 보고 대위협에 참가한 자신들을 상상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드높은 긍지를 느꼈다. 유명한 보은초의 니치렌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 호링개표는 만년 외의 미래까지도 유포하리라. 어서 329쪽라는 구절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또 이 정본당이 수세기를 뛰어넘어 평화의 전당으로 계속 존재하리라고 누구나 확신했다. 정본당의 내구성에 대해서 구조설계 담당자의 은사인 도쿄대 스보이 요시카스 명예교수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1971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 쉘 공간 구조학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일이다. 철골구조의 권위자인 영국의 마코브스키 교수와 정본당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느 신문 기자가 이 건물은 몇 년 정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마코브스키 교수는 1만 년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스보이 명예교수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건물이 마코브스키가 말한 사용 가능 횟수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구조 설계자의 능력에 한계를 초월한다. 즉 언제까지나 우리 다음 시대 또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 사람들이 다이세키사 정본당을 소중히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용 연수는 결정된다. 법요가 끝나고 어보전 앞에 올린 매납품 5상자는 청년 10명이 손으로 운반해서 소정의 방에 수납했다. 참석자는 묘단에서 나와 법정에 모였다. 커다란 막이 원흉과 가득히 걸려있는 개막식이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홍백색 끈을 잡아당기자 11일 대어본전 천좌 대법요 이후 1회 동안에 정본당 낙성 경찬의식을 장엄하게 한 검붉은 빛의 커다랗고 호화로운 막이 스르륵 말려 올라갔다. 이때 비로소 정본당은 모습 전체를 드러냈다. 축하용 박이 터지고 종이 꽃가루가 흩날리며 색깔도 선명한 테이프가 바람에 춤췄다. 이로써 낙성식을 모두 마쳤다. 신이치는 개막식을 마치고는 그 길로 도다 조세의 산소로 향했다. 한시라도 빨리 모든 것을 무사히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고 싶었다. 은사의 유명을 완수한 제자의 마음은 상쾌했다. 선생님, 신이치는 유언을 성취했습니다. 이제는 옆도 돌아보지 않고 세계 광선유포를 향해 힘차게 돌진하겠습니다. 선생님 제자의 투쟁을 지켜봐 주십시오.
합장하는 제자의 눈에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은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본당을 건립한 기쁨은 일본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다. 낙성식을 마친 10월 17일부터 6일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정본당 낙성 기념 반자담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대성인의 유명인 계단이 될 정본당 건립을 완성하겠다는 사실이 몹시 기뻐서 모두 어쩔 줄 몰랐다. 어느 곳에서나 정본당 모습을 크게 그린 그림이나 사진 등을 장식했고 참가자의 활짝 핀 웃음이 빛났다. 뮤지가 정본당을 촬영한 8mm 영화를 관람하는 곳도 있고 기념식을 보도한 세이쿄 신문을 전시한 곳도 있었다. 지역의 우인이 20여 명이나 참가해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반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지역 내빈에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했다.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참가학회의 목적입니다. 그 평화를 기원하는 대전당을 우리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세계 어느 종교 건축물에도 뒤지지 않는 일본이 자랑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물입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환희와 긍지가 넘쳐 상쾌하게 빛났다. 정본당은 건립됐다. 이제는 광선유포를 실현해야 한다. 니치렌 대성인이 3대 비법초에 왕법이 불법에 명하고 불법이 왕법과 합하여 왕신 일동으로 본문의 3비밀의 법을 수지하고 어서 1022쪽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불법에서 설한 생명 존엄의 천리를 근저로 한 인간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사회 모든 사람이 불법의 인간주의에 눈뜬 시대를 창출해야 한다. 지금 그 광선유포를 향해 확실한 도표를 명확히 세웠다. 학회는 용약하여 광포 제2장을 향해서 날갯짓했다. 그것은 선에서 면으로 새로이 전개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막이었다. 정본당 낙성 경찬 대법요 의식을 모두 마친 총본산에서는 기념 등산회를 시작해 연일 등산회 참석자로 활기찼다. 야오토 시니치는 당분간 총본산에 머물면서 각지에서 모여드는 멤버를 격려하기 위해 날마다 온 힘을 기울였다. 의식이 아무리 장엄해도 인간의 일념이 변하거나 모두 일어서지 않으면 한낱 형식에 불과하며 하룻밤의 꿈으로 끝나고 만다. 니코 상인은 아직 광선유포가 되지 않은 동안은 신명을 버리고 수료홍통을 해야 할 것, 어서 1618쪽이라고 제자의 길을 제시하셨다. 그 확고부동한 결의에 일어선 광포의 전사를 육성해야 한다. 한 사람의 가슴에 투혼을 불태워야 한다. 우리 동지야말로 인간 찬가의 신시대를 구축할 주역이다. 신이치는 학회원을 보면 달려가서 온 심려를 기울여 격려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 어린 공양으로 탄생한 정본당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더욱더 건강하게 끝까지 살기 바랍니다.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모든 분께 부디 안부 말씀 전해주십시오. 수송반 청년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끌어안듯이 악수를 나눴다. 앞으로 전 세계 사람이 이 정본당을 찾아올 것입니다. 수송반 여러분은 고생이 되시겠지만 나와 함께 세계와 일본의 벗을 맞이합시다. 나도 절대 무사고를 날마다 기원하겠습니다. 총본산을 찾아오는 학회원에 대한 신이치의 격려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거듭했다. 악수를 자주 해 손이 아파왔고 목도 쉬었다. 그러나 한 사람 더 하며 신이치는 달렸다. 광포 제2장을 맞은 신이치의 투쟁은 정본당을 찾아오는 동지를 향해 생명을 뒤흔드는 듯한 격려부터 시작했다. 완성된 정본당은 모든 신도의 긍지였다. 민중의 힘으로 구축한 민중을 위한 장엄한 정본당을 보고 니치렌 대성의 불법을 깊이 이해한 각계의 지도자와 학식자도 적지 않았다. 또 전 세계의 벗이 여기에 모여 인류 평화와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모습에 아름다운 인간 공화의 실상이 있었다. 그런데 1998년 6월 낙성한 지 만 26년이 되기 전에 놀랍게도 정본당은 해체됐다. 이 잔인하고 난폭한 파괴자는 1년 종종 총본산 제67세 법주를 자칭하는 아베 니켄이었다. 800만 신도의 정성을 짓밟고 대성인이 유명하신 본문사의 계단이 될 대전당을 파괴한 대폭거였다. 대성인 법문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었다. 성운에는 방법이라고 함은
위배의 의이며 어서 사쪽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나아가 니케는 스승인 니타스 법주를 위배하고 그 진함도 뒤집어 엎었다. 정본당 해체는 세계 종교와 문화유산을 매우 심하게 파손한 일이라고 국내외 석학도 강하게 항의했다. 니켄이 저지른 정상궤도를 벗어난 그 만행의 연원에는 시니치와 회원 사이를 이간해 회원을 억지로 빼앗아 신자로 삼으려는 악랄한 음모가 있었다. 이른바 C 작전, C는 컷, 자르다를 뜻합니다. 1990년 연말 느닷없이 종무는 종교 개정을 구실로 총강도인 시니치를 비롯해 대강도들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했다. C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니케는 자신의 음모를 정당화하려고 시니치를 대방법의 사람으로 꾸미는 일에 길을 썼다. 그리고 새해가 된 1월 1968년 정본당 착공 대법요에서 시니치가 한 발언을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트집을 잡았다. 총 본산에서는 1991년 1월 6일에 전국 교사 지도회 11회 교사 지도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니케는 정본당 착공 대법요에서 야마모토 시니치가 한 인사말 중에서 3대 비법초를 인용해 법화 본문의 계단이 될 정본당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발언했다. 니타스 상인은 명확하게 3대 비법초, 1기 홍법초의 계단이 정본당이라고 그 자체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본당이 본문의 계단이라는 의의는 시니치가 제멋대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종문에서 정본당을 자리매김한 공식 발표는 1972년 4월 28일 니타스 상인의 훈유이며 그 이전에 일개 신도가 정본당의 의의를 확정하는 따위의 말은 지나치다. 반성하고 정정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사실 경과를 무시한 질이 멸렬한 망언이다. 착공 대법요에서 시니치가 한 말은 1965년 2월에 열린 제1회 정본당 건설위원회에서 니타스 법주가 설법한 내용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 자리에서 니타스 법주는 정본당이 광포하는 날에 본문사의 계단의 의의를 지닌 건물이라고 명백히 말하지 않았는가. 이 설법이 정본당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를 나타내는 원점이 된 것이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그 후에 니타스 법주가 사실상 본문 계단당인 정본당 건립을 진행 중입니다. 다이니치렌 1969년 6월호라고 말했다. 제1회 건설위원회에서 니타스 법주가 설법한 이래 종래 승속이 일제히 본문의 계단으로서 정본당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것은 종문 관계자의 발표를 보면 명백하다. 먼저 당시 종문원 교학부장 니켄 자신이 이렇게 기록했다. 종조 대성인의 유명인 정법광포 4 계단 건립은 어본회 성취로부터 680년이 지나 비로소 그 실현이 되강명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그 사실이야말로 이번 정본당 건립 발언식일 것이다. 다이니치렌 1967년 11월호 정본당을 니치렌 대성인이 유명하신 계단으로 하는 종문 관계자의 말은 다이니치렌의 1967년 11월호만 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정본당 건립이야말로 3대 비법초와 1기 홍법초에 제시된 4의 개법의 실현이니 사토 지혜이 종회 의장. 후지산에 본문사의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이며 시를 기다릴 뿐이로다 라는 종조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이 지금 바야흐로 실현되는 것이다. 시나 호에이 종회의장 이 대업원전을 안치할 본문 계단당 건립은 후지산의 본문사의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이며 시를 기다릴 뿐이로다 운운이라고 멸후 말제에게 유명하셨습니다. 그 유명대로 말법에 지금 때가 무르익어 본문사의 계단이 될 정본당이 오무라 주켄 종회의장. 그런데 니케는 착공 대법요에서 야마모토 시니치가 정본당을 본문의 계단이라고 말한 것은 독단이며 이후 그러한 공기가 종문을 휩쓸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종문 관계자의 발언은 착공 대법요에서 시니치가 인사말을 하기 1년 전의 내용들이다. 대성인은 벽사만을 말하는 까닭에 사교라고 말하느니라 어서 1355쪽라고 갈파하셨다. 벽사란
도리에 어긋나는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한다. 니켄종은 스스로 사교임을 증명한 셈이다. 또 설령 신이치의 발언이 틀렸다면 그러한 종문 문제를 왜 20년 이상이나 방치했단 말인가 하물며 니케는 당시 종무원 교학부장이다. 매우 크나큰 직무유기가 아닌가. 나아가 니케는 1991년 전국교사지도회에서 1972년 4월 정본당의 의의를 말한 니타스 법주의 훈유와 신이치의 발언의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강변했다. 훈유에는 정본당은 일기홍법 부촉서 그리고 3대 비법초의 의의를 포함한 현시의 사회 계단이니라 라고 있다. 이 의의를 포함한 에 대해서 니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묘하게 해석했다. 의의를 포함하고 있어도 아직 그 의의 전체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본당은 일기 홍법초, 3대 비법초에서 말씀하신 계단 그 자체는 아니다. 니타스 법조의 훈유는 나아가 즉 정본당은 광선유포하는 날에 본문사의 계단이 돼 대전당이니라 라고 명기했는데 니케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계단이 될 이가는 것은 예상, 미리 생각한다는 것이며 예상은 즉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해도 장래 바뀔 경우도 있다. 건립당, 전본당이 본문의 계단이 된다는 것은 예정에 지나지 않으며 장래의 일은 불확정이라고 말한다. 이는 정당한 문법 해석으로도 명확하게 틀린 말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국어학자들이 이 계단이 될은 확정된 장래형의 표현, 나카다 노리오 스쿠바 대학교 명예교수이라고 니켄의 해석을 부정했다. 요컨대 훈유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정본당은 광선유포하는 날에는 본문사의 계단이 되는 대전당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 전국교사지도회 교사지도회에서 니켄이 한 발언은 자신이 직접 내뱉은 말과도 극명하게 달랐다. 또 일체를 쏟아 공양에 참가한 800만 신도의 마음에 발길질을 하는 악영무도한 폭언이었다. 니켄의 발언을 알게 된 학회원들은 깜짝 놀랐다. 이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니타스 상인은 정본당이 본문의 계단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나도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뒀다. 예를 들어 1970년 5월 본부 총회에 참석한 학회원은 이 정본당이 완성되면 지금 봉안전의 안치에 모시고 있는 본문계단의 대어원전은 정본당의 천좌함으로 그때는 정본당이 본문사의 계단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모두 그 말에 결의를 새롭게 했었다. 그런 만큼 분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상한 구실을 대서 니타스 상인의 말씀을 번복하다니 마치 차기 행각을 벌이는 듯한 소행이 아닌가. 학계로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 신속히 이 설법의 모순점과 의문점을 문서로 니켄에게 질문했다. 창각회 질문에 대한 니켄의 회답은 종무원에서 3월 9일자 서면으로 보내왔다. 그것은 시종 공허한 변명과 모순으로 가득 찬 회답이었다.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의문은 점점 더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려다 보니 거짓과 궤변으로 덧칠해 굳히는 결과가 되었음은 당연하다. 학계는 48항목에 걸친 질문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회답이 없었다. 그리고 1991년 11월 7일 마침내 종무는 일방적으로 창가학회에 해산 권고서를 송부했다. 나아가 28일에는 파문 통고서를 보내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키며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창가학회를 파문한다는 불법을 파괴한 극악대죄를 범한다. 우매한 그들은 이것으로 창가학회는 궁지에 몰려 창가학회원 대부분이 종문 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것은 법위의 권위에 민중은 따른다는 인간 멸시가 이만저만이 아닌 교만이다. 방법과 부패투성이가 돼 신도를 멸시해 온 그릇된 종문을 진실한 학회원이 따라갈 리 없었다. 학회원은 비열하고 극악한 종문의 소행에 괴로워하고 분노하면서 그 본질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종문은 본불 대성인 계단의 대어번존 역대 법조 상인은 그 내증에서 일체불의의 존체라는 등
법주를 절대화해 신도에게는 예속을 강요하고 일련부재 총료의 대어원존도 사유물로 여겼다. 나아가 베토벤의 제9교향곡 합창을 독일어로 불렀다고 해서 외도, 예찬이라는 등 문화를 부정하고 세계 광선유포의 길을 막으려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니켄 스스로 선종의 절에 묘를 세우는 등 매우 어리석은 일을 범해 마치 법사의 가죽을 쓴 축생처럼 공양을 탐하고 유흥을 되풀이했다. 그 잘못을 훈계하고 투쟁한 우리 동지에게 파문은 영광스러운 해방이었다. 그것은 불법의 인간주의로 세계를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새벽이 도래한 것이며 그날은 창가학회의 혼의 독립기념일이 됐다. 파문, 통보 소식이 퍼지자 각지의 회관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달 후에는 전 세계 1625만 명이 서명한 퇴좌 요구서를 니켄에게 전달했다. 본디 계단의 중요한 의의는 방비지약에 있다. 스스로 비법, 악법을 막는 깊은 신심을 맹세하고 사회가 비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킬 것을 맹세해야만 사의 계법이다. 대성인이 유덕왕, 각덕 비고의 불석신명 투쟁을 계단 건립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도 이 방비지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무는 스스로 니치렌 불법의 정법 정의를 짓밟아왔다. 대성인은 지도가 법에 위배된 일을 하면 나도 살지 않겠다고 유언하셨다. 하물며 법주를 자칭하는 인물이 광포를 파괴하는 천마의 본성을 명백히 드러낸 절에 어찌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들은 대성인이 전 민중을 위해 도연하신 대어번존을 사유물로 여겨 대성이 말씀대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창가학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삼았다. 불법을 파괴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은 아무리 대어번존이 안치돼 있다 해도 마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 대성인은 영산이란 어번존 및 대성인 등의 동료 남녀 후랭개교라고 봉창하는 자의 주소를 설하느니라. 어서 757조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다이색 기사가 영산이라 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니고 그리고 정본당이 계단의 의의를 지닐 수 있었던 까닭은 실로 청정한 신심을 일으켜 광선유포 입정 안국의 맹세를 세워 법전을 관철한 창가학회 원이 모였기 때문이다. 지용의 사명을 위해 사는 본문의 용자가 모여야 비로소 대성인이 불교의 생명을 도연하신 어번존과 서로 호응해 그곳이 본문의 계단이 되는 것이다. 대성인은 계단 건립을 후세 문하의 목표라고 나타내셨지만 그것은 전교대사가 히에이산 엔약후사의 법화경 정문의 계단을 건립했다는 선례에 따라 당시 시대 상황에서 광선유포의 목표를 표현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성인은 어디까지나 입정안국을 실현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셨다. 민중이 행복하고 사회가 번영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려고 평생 끝까지 싸우셨다. 그것을 계승한 모임이 학회다. 그러한 불서실명을 실천하지 않고 유희 잡담에 빠져 화의를 휘두르고 스스로 권위를 부리며 민중을 비해하다니 실로 불법을 농락하는 무리이다. 니켄종이 창가학회에 파문 통고서를 내고 4년 후인 1995년 가을의 일이었다. 니켄은 니타스 법주 시대에 야마모토 시니치의 발언으로 창가학회가 건립 기진한 대객전 해체에 착수했다. 지진 대책을 이유로 한 해체였다. 내진 진단을 담당한 대객전 설계자와 구조 설계자는 진단 결과가 왜곡됐다고 엄중하게 항의했지만 니케는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체를 강행했다. 시니치와 학회에 대한 원질 때문인지 선사 니타스 법주에 대한 질투 때문인지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1998년에 접어들어 정본당 대리석에 빨간 녹이 슬었다. 콘크리트에 포함된 바다 모래가 철근을 부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4월 5일 니케는 느닷없이 정본당 폐쇄를 발표하고 그날로 대어번존을 천좌했다. 그것은 해가 질 무렵에 사람 눈을 피하듯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강행했다. 26년 전 봉안전에서 정본당으로 대어번존을 천좌한 그 화려한 식전과는 사뭇 다른 음침한 광경이었다. 이해 6월 정본당 해체 공사를 시작했다. 니케는 정본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뱉은 말과 전혀 다른 것도 정도가 있지 불법을 왜곡한 방법의 유목을 철저하게 몰아낸다고 뻔뻔스럽게 공언하고서는 결행했다. 해체를 강력히 반대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보존을 추진하는 건축가의 모임도 결성돼 후지노미야시와 시즈오카현의 보존 진정서와 요망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두파 작칠분이 된 까닭인지 니켄에게는 이미 어떠한 양식의 간언도 통하지 않았다. 기계를 사용해 학회 날개 형태를 한 지붕을 벗겨내고 벽을 무너뜨렸다. 주변에는 연일 끼익 웅웅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후지노미야의 학회원은 분노에 떨면서 날마다 해체 광경을 눈에 새겨 두었다. 모두가 본문 계단의 건립이라고 믿고 몸이 부서져라 고생하며 공양에 참가했었다. 날마다 파괴되는 정본당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몸이 잘려나가는 심정이었다. 정본당이 파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해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정본당을 보러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남편을 여의고 여자의 몸으로 홀로새 자녀를 키우면서 공양에 참가했던 기타 교수의 연로한 부인은 큰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도쿄로 향하는 도중에 후지노미야에 들렀다. 큰 아들은 대학생 자녀를 둔 장년이 되어 있었다. 다이세키사가 잘 보이는 밭 옆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모두 완전히 변해버린 정본당의 모습에 놀라 숨을 삼켰다. 지붕도 없고 벽도 허물어지고 철골도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때때로 웅웅하는 소리가 울리며 자욱하게 흙먼지가 일었다. 남아있는 콘크리트 들보와 기둥이 하늘을 향해 비통한 절규를 외치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모두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백바 연로한 부인의 등이 부들부들 떨렸다. 낮에는 생선 장사,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자린고비처럼 날마다 저력을 거듭해 공양에 참여했던 날들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괴롭다면 괴로운 날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정본당이 마침내 본문의 계단이 되어 전 세계 지도자와 민중이 이곳에 모여 평화를 기원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고생도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 정본당이 지금 무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긍지와 정성 어린 신심의 증거가 짓밟힌 것이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며 분노가 솟아오르는 뜨거운 피눈물이었다. 그러나 연로한 부인은 결연히 눈물을 닦고 외치듯이 말했다. 니케는 우리를 속이고 대성인 유명의 계단을 본문의 계단을 마구 파괴하고 있다. 신심의 진심을 흙 묻은 발로 짓밟아 산산조각을 내고 있어.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럴 수 없다. 천마다 제육천의 마왕이다. 이러한 악승이 제멋대로 날뛰면 불법은 멸하고 마라. 모두 불행해질 거야.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분노는 파사현정이 불꽃이 되어 격렬하게 불타올랐다. 연로한 부인의 말을 이어 옆에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는 정본당 공양 때 중학생이었지만 스스로 신문 배달을 해 공양에 참여했다. 어머니, 저도 닉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학회원을 이용할 만큼 이용해서 공양을 빼앗고 그리고 배반하다니요. 게다가 누구보다도 광선유포의 종문을 위해 진력한 대공로자인 야마모토 선생님을 자르고 불이불직의 광선유포 단체인 학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저 만기를 수행하기보다는 이 이흉을 금해야 할 것이로다. 어서 24쪽라고 있지 않습니까? 니켄 일파를 쓰러뜨려 불법을 파괴하는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옆에 있는 대학생 손자도 연로한 부인에게 말했다. 학회가 종문과 떨어지게 돼 오히려 잘 됐어요. 현대의 미노부 이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도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복배라고 해서 니켄을 보면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이상한 종교예요. 연로한 부인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지. 불법은 승부란다. 우리는 일체를 승리해서 반드시 학회의 정의를 증명해야 한다. 저편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에 유유히 우뚝 솟은 후지산이 있었다.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저 집에 삼색기가 있어요.
한 민가에 학회의 삼세끼가 당당하게 내걸려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학회의 정의는 엄연하다. 사정문과 단호히 투쟁하자는 결의를 담아 다이세키사 주변에서도 창가 동지는 엄연히 삼세끼를 내걸었다. 유명의 계단이 되는 정본당을 니케는 파괴했다. 그러나 정본당 건립은 세계적 규모의 불법 유포를 상징하고 어범불 니치렌 대성인을 장엄하게 했다. 그 공덕, 보구는 무량무변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한편 니켄종은 정본당을 파괴해 천마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 죄도 또한 미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학회는 종문에 포악한 폭풍을 이겨내고 인간주의 세계 종교로서 21세기라는 드넓은 하늘을 향해 씩씩하게 비상했다. 제16권 끝.